안녕하세요. 미라클 오소양입니다. 오늘은 저번 달에 발표된 2025년 3, 4분기 가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감춰진 흐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평균 가구 월소득 543만 9천 원.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보고 내 월급에 문제가 있나? 주변 사람들 소득과 왜 이렇게 체감이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소득 상위 1%의 고액 연봉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2명의 월급이 포함되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그래도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소득 구성의 변화, 계층별 증가율,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하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바로 이전 소득 11.7% 증가 부분입니다.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전 소득이란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이전은 국가지원금, 각종 보조금 등이며 사적 이전은 보험, 연금 수령, 상속, 정여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증가했느냐? 5년 전 소득 동향 보고서와 비교하면 근로소득은 대략 5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공적 이전은 20에서 30%가량 늘어났습니다. 사적 이전은 대략 줄고 있고 공적 이전이 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가의 무상복지 정책의 확대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일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정부의 무상지원과 가족 간 자산이동이 소득 구조의 한 축을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적 연금과 국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공급과 소비로 형성되어 있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뿌려지는 통화량은 자연스럽게 시중의 화폐 통화량을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물가 상승과 물건의 가치 상승,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인 부동산의 가격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소득의 여러 항목 중에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적 이전 금융정책은 소득 5분위별 계층 중 낮은 소득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 동향 보고서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이 항목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하위 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이전 소득은 늘어나지만 총 소득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전 소득, 즉 국가 지원이 하위 소득 계층에게 특별히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상위 계층이 있는 1분위 소득 구간은 640에서 27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국가지원금으로 인해 자발적 근로소득을 포기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매스컴에서 말했듯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자발적 근로행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북유럽 국가들과 유럽 선진국들에게서 나타나는 근로하지 않는 국민들, 흔히 복지 무임승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재편되고 근로소득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하위 소득 계층의 불만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사회적 갈등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이전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그로 인해 국가 재정이 위험해지는 미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전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다 이전 소득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앞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더 확대시킬 것이고 앞으로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번에 소비 항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상위 항목이 식료품, 생활용품, 음식, 숙박, 기타 상품 서비스, 운송, 해당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으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소비 패턴 분야의 상당수가 이미 하나의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앞으로 유통시장뿐 아니라 국가 전체 소비 흐름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나눠서 영위하던 흔히 말하는 자영업 사업이 쿠팡이라는 한 개의 회사에 모두 종속되거나 기속되어 소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리함이라는 무기로 국민들의 다양한 소득처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근로소득처의 질이 낮아지고 사라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소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소득 부분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며 근로소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수치는 대려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에 수백만 개의 식당과 매장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동네마다 있던 슈퍼와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죠. 사회 구성원들의 생산 지표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균형적이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5분위별 내용입니다. 2015년 자료와 2025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2015년 자료와 2025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은 5분위, 4분위 구성원들만 소득과 소비가 늘었고 나머지 소득 구간은 소득과 소비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소득에서 지출을 뺀 가구당 순이익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의 쏠림이 심각해졌다는 걸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둘째, 자영업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교 자료를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의 사업소득은 하위 소득으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고 4분위, 5분위 소득 구간은 사업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규모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사업소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분위 구간의 사업소득은 5년 사이 60%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영세한 동네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만 팔고 음식만 팔아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경험을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규모는 커져야 되고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심화되며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은 구성 비율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구간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실제 교육비 소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교육비 지출의 소득 구간별 편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교육 편차가 소득별로 많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편화된 무상교육의 틀 밖에서 형성되고 있는 비싼 사교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교육 격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의 고착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5분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전부 교육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무상교육과 무상돌봄 같은 국가적 복지정책이 많아지고 좋아졌겠지만 실상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교육의 사다리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주거와 에너지 소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주거에 필요한 에너지 용품들 이런 것들의 사용도 이제는 소득 편차에 따라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도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풍족한 에너지 사용도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국은 보편적인 복지는 늘어났지만
결국 이런 소비 격차로 인한 상대적 파탈감이 쌓이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전기세를 내면서 쾌적하게 살고, 또 다른 집은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켤 수 없는 환경에 살고, 결국 재와의 소비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통계적인 수치상으로도 전형적인 선진국형 국가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성장의 둔화, 복지 지출의 확대, 중상층은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는 초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복지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재정은 점점 더 압박받을 겁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국민은 가난해지는 모습. 일본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부자는 임대, 리스, 금융으로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국민은 현상 유지만 가능하겠죠. 재테크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 레버리지를 이용해 안전한 임대 수익을 만든 사람들. 오늘은 2025년 가계 동향 보고서를 통해 숫자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변화 흐름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 전략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들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오수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